지난해 11월 이례적으로 한 일간지를 통해 역사 논쟁이 벌어졌다. 삼국사기를 그대로 믿을 순 없다는 주장과 삼국사기를 부정하는 것은 식민사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란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삼국사기는 왜 이런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인가? 삼국사기, 이 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1145년 고려 인종 때 김부식이 쓴 것으로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죠. 그래서 고대사의 바이블이다 또는 고대 역사로 들어가는 창이다, 이런 이름들이 붙어 있습니다. 현존하는 역사책 중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를 이만큼 자세하게 다룬 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이 삼국사기는 책이 쓰여진 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800년이 넘도록 끊임없는 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혹은 삼국사기의 내용이 잘못됐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삼국사기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혹자는 김부식의 사대주의적 역사관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삼국사기에 대해 왜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최근까지 이런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역사 스페셜에서는 이 삼국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백제 제25대 문영왕릉. 베일에 가려져 있던 1500년 전 백제 사마왕의 행적은 이 무덤 안에 고스란히 간직돼 있었다. 발굴이 이루어진 것은 1971년. 다른 고분을 발굴하던 중 우연히 찾아낸 왕릉에선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총 108종 2,900여 점. 당시 백제 문화의 수준과 풍속, 그리고 왕의 위엄을 알려주는 유물들이었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유물이 발굴됐다. 지석이었다. 이 지석엔 백제 사마왕이라 불린 왕은 23년을 재위하다 계유년, 즉 526년 사망했다고 적혀있다. 그 기록은 놀랍게도 삼국사기 백제본기 문영왕 편의 기록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실로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이 문영왕릉에 놓여있는 이 한 장의 지석, 연대가 뚜렷합니다. 지금까지 삼국시대에 많은 고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누구의 무덤이고 몇 년도 어떻게 묻혔다고 기록이 된 것은 이것이 유일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우리의 정사인 삼국사기에 나오는 기록과 이 지석에 나오는 기록이 하루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삼국사기의 기록이 얼마나 정확하고 그 훌륭한 사료인가 하는 것을 이 지석이 또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대사를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책 삼국사기는 과연 어떤 책일까? 삼국사기는 1145년 김부식이 편찬한 이래 모두 5차례 판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삼국사기 중 완질로 된 가장 오래된 판본이 이곳에 보존된 정덕본이다. 이거니까. 네. 네. 전체 9건이네요? 예, 건성 9건이라도 전체 50질러 좀 다 되요. 아, 원래 이게 네. 9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초창기 바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삼국사기는 5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은 지금의 목차에 해당된다.
삼국사기 쉰권을 다시 세분화해보면 크게 4부분으로 나눠진다. 본기는 모두 28권. 이것은 다시 고구려와 백제, 신라로 나눠져 왕의 업적, 천재지변, 전쟁 등 내용이 연대순으로 기록돼 있다. 연표는 모두 3권. 삼국의 왕들이 집권했던 시기를 서로 비교해 기록했다. 잡지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다양한 제도와 풍습, 지리를 항목별로 구성했다. 모두 10권인 열전은 김유신과 을지문덕 등 삼국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기전체 역사 서술 방법으로 쓰여진 삼국사기는 삼국시대의 백과사전 인쇄입니다. 삼국사기를 살펴보면 이 책은 김부식이 혼자 만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 편찬에 참여한 10명의 학자들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다. 고려 인종 때 간관, 즉 임금의 언론 담당이었던 최산모의 이름까지 적은 뒤 김부식은 가장 나중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두었다. 또한 편찬자들은 전때의 역사 기록인 수많은 고기를 인용하고 있다. 삼국사기는 방대한 자료를 참고해 쓰여진 것이다. 아마 삼국사기가 우리 현재 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한국 고대사에 대한 구체의 실상은 전혀 알 도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삼국사기는 우리 한국사가 이 고대사를 흘러온 과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아마 가장 기본적인 책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 없었다면은 우리 역사 공부하기가 무척이 아니라 불가능했다고 봐야지요.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여러 편찬자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삼국사기는 최근 CD롬 한 장으로 볼 수 있게 됐다. 그 밑에로는 이제 수레 밑에 각각 다시 품계별로 진골은 수레 제목은 자단, 침향을 쓰지 못하고 대모를 붙일 수 없고 바닥 깔개도 나오네. 예, 깔개로는 능, 견, 이하만을 쓰고 2겹 이상을 해서도 안 되고 이번엔 호랑이란 단어를 입력해봤다. 이거는 주로 호랑이가 가을에 많이 나타나네요. 호랑이 가을에 많이 나타난다고요? 예, 아까 기사들이 검색 결과 모두 22건이 나왔다. 때가 돼서 삼국시대 호랑이에 대해 상세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들어가 있는 아주 다양한 기사들이 한꺼번에 잡혀서 또 그 중에서는 아까처럼 가을에만 잘 호랑이가 나타났던 어떤 일관성 있는 그 내용들을 얻을 수도 있고요. 의외의 그런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결과물로 또 얻을 수가 있지요. 고대 복식사에 있어 획기적인 논문을 발표한 박선희 교수. 삼국사기의 위력은 박 교수의 논문에서도 드러난다.